저는 올해 추석 안부 문자를 보내려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막상 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지는 순간 말입니다. 혹시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제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명절 인사를 돌리기 위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웠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요. 우리 주변의 관계가 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순히 연락이 뜸해져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삶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35세 지방으로 이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 우리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직장 동료들이 생겼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관계도 자연스럽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취업 걱정, 연애 고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래서 만나면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자의 관심사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는 육아와 교육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고 사업을 시작한 친구는 자금 조달과 인력 관리로 고민했으며 승진을 앞둔 친구는 조직 내 정치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저 역시 제 나름의 고민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언어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어떤 이는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유지하지만 어떤 이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들은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줄어들고 만남의 빈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지내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50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제게 남은 시간은 30년 정도. 길다면 길지만 벌써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연락하면 무조건 시간을 냈습니다. 특별히 친하지 않아도, 딱히 만나고 싶지 않아도 거절하는 것이 어색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만남 하나하나가 귀중한 시간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에 대한 존중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정작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과는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봄, 저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다녔던 저로서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풍경을 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묘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천천히 식사를 즐겼습니다.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65이 되셨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평생을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오시면서 정작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셨고 그때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미술학원에 다니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 분들과 전시회도 다니시고 가끔 야외 스케치 여행도 떠나십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대화할 기회를 줍니다.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들을 잊고 살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 산책을 하면서 혹은 주말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처음에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하다 보니 조금씩 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게 용기를 주었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 직장 동료 중에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법이 없었고 퇴근 후에도 항상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혼자 있게 되면 불안해하며 연락 가능한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사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의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서도 만남 후에는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혼자 있으면 무서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독립된 두 개인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더 자유롭습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기꺼이 혼자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고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고 스스로와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매일 조금씩 연습합니다. 40대 중반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을요. 누군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쫓기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마음 가는 책을 골랐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재미있어 보이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강의를 들으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으며,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섬세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사진 촬영을 배우기 시작한 일입니다. 늘 휴대폰으로만 사진을 찍다가 제대로 된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능들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피사체를 찾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활동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주말이 오면 무엇을 할지 몰라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약속을 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60이 넘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요리를 좋아했지만 그저 취미로만 여겼는데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본격적으로 레시피를 연구하고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대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채울 수도 있고 성장과 즐거움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50대 초반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걱정되었습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글을 쓴다고 같은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깨달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요. 이제 남은 시간에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쓴 글들은 형편없었습니다. 문장도 매끄럽지 않았고 논리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몇 달 후 용기를 내어 작은 문해지에 투고했습니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꾸준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책을 준비 중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때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바탕으로 조언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나이가 몇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조용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65에 대학원에 입학한 분도 있고 70에 마라톤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 밤새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40대 후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 저는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타당한지 먼저 생각합니다. 타당하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저 악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비판이라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이지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 모임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동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을 것이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본질적인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말실수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것이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의무감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납니다. 만남의 빈도는 줄었지만 질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2~3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침묵도 즐깁니다. 이런 만남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또 다른 친구와는 분기에 한 번씩 등산을 갑니다.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정상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에게 소중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은 소중히 하지만 애써 붙잡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일정 기간 함께 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작년에 20년 지기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고 만날 때마다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좋았던 기억은 간직하되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가 말했듯이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의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제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주말 오후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 평일 저녁 혼자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휴가 때 혼자 떠나는 작은 여행,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고독의 시간입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고독의 가치를 깨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제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과정입니다. 젊음을 잃고 체력을 잃고 때로는 건강도 잃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제 멘토였던 한 어르신은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능력을 증명하고 가치를 증명하고 존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친구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 커피의 향기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제 삶을 채웁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정 구간을 동행하기도 하지만 시작과 끝은 혼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평생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할 기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 진정한 자유를 누릴 기회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제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와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 함께해도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